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지난 5월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65.9%가 첫 일자리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없다, 취업난이다라는 말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제는 한 일터에서의 정년, 평생 직장 이런 말이 점점 어색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딱 맞는 직업, 직업에 딱 맞는 인재상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우리 지역을 넘어 세계적 수준의 직업 교육을 위해 애쓰는 전주 비전대학교 우병훈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8월에 이제 취임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소감 말씀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 17대 총장 우병훈입니다. 우리 대학이 설립된 지 이제 50여 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해야 되고요. 또 학생들의 취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다 보니 총장의 어깨가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주어진 지역대학으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께서는 이제 대학에 계시니까 대학생들의 고충들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우리 총장님께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생각이 나세요? 저는 제 동기들보다 사회 진출이 좀 늦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대학을 다 졸업한 이후에 장교로 군 생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네. 기간도 좀 길었고 갔다 와서 이제 석사를 또 2년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로 진출을 해서 동기들보다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간 직장이 제가 꿈꾸던 연구소예요. 그래서 저는 공대를 졸업하고 연구소 가는 게 꿈이어서 잘 갔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군요. 근데 연구소에 갔더니 제가 재료를 사야 되는 거예요. 용산 시장에 가서. 지원이 안 나와요. 네. 와, 이상하다. 그래서 필요한 거를 사갖고 와서 연구를 하는 게 연구소의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재료를 사와서 그걸 가공하고 만드는 작업을 연구소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했더니 납땜을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석사까지 마쳤는데. 그래서 납땜을 처음 이제 선배들한테 배우고 납땜에 필요한 공구도 용산시장 가서 사오고 그러면서 이제 연구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대학생들도 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학교에서 배우지도 못한 거를 직장에서는 하라 그러거든요. 아, 맞네. 그렇죠, 그렇죠. 또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대충 가르쳐 주고는 너 학교에서 뭐 배웠니 하고 평가를 바로 주니까. 해버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직장 생활하기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하고 우리 구성원들한테 진짜 직장에 가서 뭐가 필요한가. 그걸 좀 더 세심하게 우리가 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이제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신 건데요. 총장님 그 성향이 좀 어떠십니까? 그 한 곳에 오랫동안 있는 성향이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이동하는 성향이십니까? 저는 뼈를 묻는 성향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 연구소 들어갈 때도 저희 지도 교수님이 너가 거기에서 잘해야 후배들이 그 연구소를 간다. 그래서 여기 내 뼈를 묻어야지 하고 이제 연구소에서 일을 했죠. 너가 길을 열 수 있어. 귀가 돼야 돼.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제 주위 분들이 대학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연구소 출신들이 원래 최종 목표가 대학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가길래 그럼 나도 대학을 한번 가볼까? 그래서 한 10년 후쯤 연구소에서 10년 근무하고 10년 후쯤 대학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그때 조금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IMF가 터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연구소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대학을 갈 기회가 생겼나 보다. 근데 그 마침 이제 지금 전주비전대학의 전신인 전주공업대학에서 교수 채용한다는 공고를 놨어요. 그래서 5년 빨리 이제 학교로 오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원래 계획됐던 것보다 더 빨리. 조금 빠르게 이제 학교로 왔는데 와서 또 다시 여기에 뼈를 묻어야지. 조직이 정말 좋아하는 인재상이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IMF가 오니까 연구소가 어렵더라. 그러면 내가 정년까지 가기 위해서 이 학교에서 뭘 해야 되지? 그 생각만 하면서 지금
25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신 겁니다. 이제 학교로 오셔서 여러 보직을 거쳐서 이제 총장까지 네. 자리를 하게 되셨습니다. 교수님으로서는 그러면 어떤 수업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지금은 뭐 다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전공입니다. 그래요? 예. 핸드폰이 전공이 있어요? 네, 핸드폰이 어. 핸드폰만 아니라 그 안에 소프트웨어라든가 컨텐츠라든가 네. 저는 이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처음 하드웨어를 하니까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취업할 때가 많았죠. 그때는 예, 그때 진짜 이제- 없었겠다. 네. 예. 이동통신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네. 원서 넣는 데마다 합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핸드폰을 전공을 하고 대학에 예. 와서 핸드폰을 가르쳐야 되는데 학생들이 수학 공식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기라는 부분, 예. 그다음에 전파라는 게 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학 공식으로 전부 표현이 가능하고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석사 때나 연구소 때는 수학 공식으로 그걸 풀어서 증명을 하는 일을 했는데 맞아요. 학생들한테 미적분, 삼각함수 이거를 수업을 하려니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파 전기를 네. 수학 공식 없이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지금은 됩니다. 그래요? 예. 와, 그거를 또 연구하셨네. 예. 연구원으로 계신 게 정말 다행이네요. 그거를 연구하시는 분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예. 초창기에는 이제 핸드폰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네. 초창기에 학생들한테 이제 컴퓨터 관련된 기본 과목들. 그 이후에 이동통신 관련해서 핸드폰의 구조라든가 아하. 그다음에 전파의 흐름, 와. 그다음에 전파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 그 이후에는 이제 기주국은 어디다 세우는 게 좋을까. 그 시대에 진짜 선진적인 교육이었네요. 그때 제가 석사 때 전공을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와, 예. 알겠습니다. 대기업에서도 러브콜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후회는 안 하십니까? 그때 연구소에서 나올 때 다른 네. 대기업으로 제 동기들이 많이 갔죠. 그렇죠. 예. 근데 학교라는 또 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학교로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뭐 시간도 시간이고 예. 맡은 자리마다 그 무게감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네.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막 많은 그 학생분들이 교수님 하시다가 이제 총장님 이럴 것 같은데 좀 어색하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엔 어색했었죠. 예. 근데 네. 제가 학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성원들 사이에서 학교 일 하는 거에 대한 뭐 부담은 이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교수일 때는 학생들이 제 방에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근데 총장 되고 나서도 올 때 주춤주춤 하는 게 보이고 이제는 조금 예. 거리감이 좀 있다는 걸 느끼시는군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아직 축구를 하고 있는데 네. 토요일마다 저희 동문들하고 뭐 재직 뭐 교수들, 네네. 직원들 이렇게 축구를 합니다. 하는데 네. 저희는 모든 호칭이 형 동생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축구할 때만큼은. 예. 네. 근데 부총장일 때까지는 네. 동문들은 뭐 편하게 형 그렇죠. 이렇게 부르다가 네. 구성원들도 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직원들이나 교수들이나. 오. 근데 이제 총장이 되고 나니까 네. 아예 안 불러버리는 거예요. 이 형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예. 총장님이라고 하기에는 룰을 깨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불러라. 예. 그랬더니 마지 못해서 형님 하고 부르기는 하는데 네. 이게 무게감이 다르고 맞아요. 자리가 좀 다른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9년도부터 함께 오면서 정말 크고 작은 변화들이 그 안에 얼마나 있었을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그 총장님 선출 과정이 정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특히 사립대학에서는 예, 총장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회의 그 무게라는 것은 사립대학에서 절대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학을 비롯해서 우리 대학에 속해 있는 법인에서도 이제까지 이사회에서 주로 총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진행자님도 아시다시피 대학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총장 자리의 중요성이 좀 더 부각이 되고 그리고 총장의 역할에 따라서 대학이 죽고 살고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이사회에서 좀 더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서 예. 공모라는 방법을 택하신 것 같고요. 다행히 이 공모라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제가 총장이 된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엄청난 혁신이잖아요, 사실 보면. 그렇죠. 대학에서는 공모라는 거는 네. 엄청난 혁신이죠. 맞습니다. 그 리더가 바뀌는 과정은 보통 과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 방식을 택했다는 게 이 학교 내부적으로도 아주 큰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엄청난 쇄신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 어깨도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 주위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총장이 되기 전에 벌써 입학처장이라는 자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입학 자원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입학이 어렵고 대학의 생사가 입학에 달려 있다 할 정도로 네. 어려운 시기에 제가 예전 경력이 입학처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제가 총장이 되는데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이라든가 국가 재정 지원 사업 때문에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2015년부터 기획처장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재정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연구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사회에서 저를 선택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내부에서 총장이 되다 보니까 또 책임감이 또 남다릅니다. 왜 그러면 제가 잘해야지 네. 우리 후배들도 총장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나도 총장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제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네. 특히 이런 공모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 좋은 분들이 또 많이 오셨어요. 네. 많이 오시다 보니까 우리 대학이 진짜 좋은 대학이구나 라는 네. 거를 구성원들 스스로 자부심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내부에서 됐기 때문에 또 다른 무게감을 가지고 지금 총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뭐 입학처장도 하셨고 여러 보직들을 이 내부에서 하셨잖아요. 네. 내가 여러 보직을 이렇게 했으니까 됐겠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이사회에서는 지금 대학의 상황이 어렵다는 걸 이사님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예. 특히 대학 통합이라든가 글로컬 대학 선정이라든가 국가 재정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2025년부터 시작되는 라이즈 사업이 또 큰 국가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총장 선출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내부에서 이런 총장을 선임한 과정을 보면 예. 제가 여러 보직도 경험을 했지만 부총장을 하면서 학교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장들하고 의논하면서 학교를 좀 이끈 네. 기간이 좀 있었고요. 그 경험이 굉장히 네. 컸군요. 네. 특히 최근에 총장님께서 물러나시면서 공석이 한 5개월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제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학교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외부에서 총장님이 오셔서 그런 고민을 할 시간조차도 네. 아까우셨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뛰어나거나 잘났다거나 뭐 이런 부분보다는 네. 좀 더 시간을 당겨서 학교가 도약을 해야 된다.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런 맞습니다. 판단에서 내부적으로 발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우병훈 총장님만의 어떤 새로운 방향성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무기, 뭐 큰 장점, 계획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이것만큼은 신경 쓰겠다라고 생각한 건 과연 뭘까요? 뭐 특별히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 대학이 만들어진 취지가 70년대에 기술 인력이 부족해서 만들어진 학교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그럼 지금은 전라북도에 필요한 인원이 어떤 인원이냐. 전라북도에 어떤 기술 인력이 필요한가. 거기에 맞는 인력을 우리 학교가 공급하는 게 우리 학교의 설립 취지에 맞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라북도의 직업교육이 우리 학교가 담당해야 된다. 특히 새만금을 포함해서 앞으로 전라북도가 발전해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예. 기술 인재가 필요한 데는 우리 학교가 반드시 그 역할을 해야지. 예. 지금 전라북도에 여러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전문대학 중에서 공학 계열이 그대로 학과가 다 남아있는 학교가 우리 학교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 학교가 그 역할을 못하면 전라북도의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그 역할을 하겠다. 이게 지금 제가 제일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새만금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의 좋은 기업들이 오기로 지금 협약이 맺어져 있고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지사님이나 아니면 새만금 청장님, 그다음 테크노파크 원장님, 뭐 다양한 기관장들이 기업을 유치를 하고 있는데 예. 제일 큰 문제가 기술 인력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맞아요. 인재. 예. 인재 공급. 예. 그래서 제가 기관장님들 만날 때마다 기술 인재는 우리가 공급한다. 유치만 해주십시오. 예. 정말 든든하시겠는데요. 대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65%가 전라북도에 정주를 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저는 80% 이상 어허. 끌어올려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지역에 그리고 이 지역에서 우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뭐 학교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뭐 말단 직원부터 또 윗선까지 정말 많은 또 소통의 어떤 폭이 넓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총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협의와 또는 응원과 공감이 있어야만 이게 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부 소통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진행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25년 있다 보니까 예. 모르는 교직원들은 그래요? 없습니다. 다 알아요? 예, 다 알고 뭐 차도 같이 하고 뭐 네. 웃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이거는 그냥 생활하는 부분이고 정책을 추진하거나 대학을 끌고 가는 거는 또 다른 분야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취임식 때 우리 이사장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예. 그게 뭐냐면 잘 들어라. 무조건 들어라. 듣는 게 먼저다. 듣는 게 먼저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액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액자를 만들어서 총장 집무실에 지금 딱 걸어놓고 예. 아침마다 오늘 들어야지. 얘기는 많이 하지 말고. 아, 까먹지 말고요. 예. 예, 계속 이렇게 되뇌이게끔 예. 액자를 둔 거군요. 네. 직원들이나 교수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냥 언제든지 내 방에 와라. 그리고 뭐 1차적으로 교수님들은 제가 일차 찾아가서 뵙고 네네. 그다음에 총학생회는 언제든지 와라 그래서 여러 차례 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군요. 제가 구성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비서실에 택배가 하나 왔어요. 네. 택배가 하나 와서 봤더니 커피 원두 택배인데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오, 네. 그래서 아니 저렇게 많이 사서 언제 다 먹냐. 저거 한 몇 달 먹겠다. 네네. 그랬더니 총장님 2주면 다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저 찾아오는 분들한테 커피 대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기는 만나는구나. 네네. 그리고 지금도 제 방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사야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네. 자, 학생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전주 비전대 새로움을 위해서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건 무엇이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취업이에요. 아, 취업이군요. 입학하면서부터 취업이 목표였기 때문에 예. 취업해야 됩니다. 이거는 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를 위해서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공학계열 학생들은 기능사부터 산업기사까지 최소한 하나씩은 따고 졸업을 시키자. 아, 기능사, 산업기사 진짜 어려운데. 네. 네.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샌드위치 사가지고 가서 격려하고 네. 와.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학교가 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2년제 학교이다 보니까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짧아요. 예, 예. 네. 총학생회하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매주 화요일에 푸드트럭을 운영합니다. 그건 또 어떻게 운영될까요? 점심시간에 그냥 가면 네. 떡볶이 줘요. 네. 그리고 여름에는 뭐 슬러시 오. 뭐 이런 거 주고요. 오. 지금 제일 인기 품목이 어묵하고 네. 붕어빵입니다. 저도 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화요일 11시 30분쯤 오시면 돼요. 아, 그래요? 학생들이 없던 게 생기니까 예, 예. 굉장히 좋아했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규모가 작아서 네. 1,000원의 식단을 저희 못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한테 양해를 구하고 예. 지역 교회하고 합해서 매주 그걸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1,000원의 식당 들어가는 예산보다 2배 정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아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런 거예요. 뭐 어묵 하나, 라면 하나가 결국에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잖아요. 예, 예.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학교는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하겠어. 네. 격려의 메시지가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지금 유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유학생이 예. 한 650명 정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바베큐 파티를 해줬어요. 돼지 통바베큐 파티. 오, 예. 돼지 바베큐 파티를 되게 좋아합니다. 음. 그래서 그거를 해줬더니 총학생하고 임원들이 쫓아왔어요. 예.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예. 그래서 예. 너네도 해줄게.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학교 축제가 있었어요. 축제 네. 때 삼겹살 파티를 전 구성원들
교직원들 포함, 학생 포함 예. 해서 삼겹살 불판을 수십 개 깔고 야. 지금 삼겹살 파티를 학교 개교 이래로 처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걱정할 건 아닌데 예산은 괜찮죠? 그 정도로 감당. 예, 알겠습니다. 네. 총장님,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 취업을 가장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정말 힘든 과정을 통해서 입사를 하지만 오래 머물질 않아요. 예. 예전과 다르게 금방 또 퇴사하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달라서. 다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예. 요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는 좀 더 세밀하게 진짜 너 회사 가서 뭐가 필요할까를 고민해서 교육할 부분이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 노래 중에 노라조의 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네. 제가 무지 좋아하고 학생들하고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듣습니다. 저도 잘 듣는 노래입니다. 네.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형도 겪어봤다. 너가 겪는 거 나도 겪어봤는데 그거 견뎌야 된다. 그래야지 미래가 보인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직장 생활하는 건 어렵습니다. 네. 다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 어려움을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들도 힘들다고 얘기하면 아유 내 자식 힘들면 안 돼. 이렇게 접근해 버리니까 어허. 그거를 이겨내는데 힘든 거죠. 아, 차라리 아빠도 그랬어. 엄마도 그랬어. 너할수 그걸 있어. 이겨내야 돼. 그래야지 너 할 그 수 다음 있어. 단계가 갈 수 있어. 네. 그래야지 미래가 보이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필요하다. 그건 우리 기성세대가 해줘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장님도 그런 숱한 어려움 겪으셨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이런 궁금증도 들어요. 요즘 학생들이 원하는 직장, 직업이라는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네. 기성세대들만 하더라도 직업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원천, 그러니까 뭐 경제활동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청년들은 그 이상의 것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거 외에 뭔가 더 필요한 것 같다. 근데 저는 본질적인 거는 기성세대나 지금 젊은 층이나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냐면 좀 더 편한 곳에서 일하고 싶고 돈은 많이 받고 싶고 좀 일찍 퇴근하고 싶고 이거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예. 이건 다 마찬가지인데 네네. 저희는 퇴근하면 그냥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라는 생각이 강하고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은 퇴근하고 누구를 만날까? 맞아요. 어디서 만날까? 네. 만나서 무엇을 할까? 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또 뭘 배울까?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주어지는 직장이 가까운 데를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살기 위해서 특화단지 만들고 새만금도 좋지만 네. 거기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일을 할 때에 저녁에 뭘 할 거냐? 주말에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지자체가 고민해야 된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가 네. 퇴근 이후 또는 주말에 할 수 있는 게 많은 수도권으로 가지 않나.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확실히 또 네트워킹도 필요하고 본인이 뭔가 배울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직업적으로만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라는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이 지자체도 원팀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네, 네, 학교도 마찬가지고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프라를 조성해 주는 이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원팀이 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죠? 지금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핵심이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학만 살 수도 없고 또 전라북도를 뭐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주시하고 일단 1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예. 뭐냐면 네. 전주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에요. 우리 대학을 졸업한 자동차과 학생이나 컴퓨터과 관련된 학생들이 예. 전주 시내 업체로 취업을 하면 전주시에서 5년간 4천만 원을 줍니다. 그래요? 학생 본인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네. 기업에 취업하면 그 기업의 임금이 네. 수도권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학생들이 있죠. 수도권으로 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그 임금을 보존해 주는 사업을 지금 전주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니까 지자체뿐만 아니라 산업체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인재들이 타지로 가지 않고 우리 예. 쪽에 남아줘서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기업이 줘야 되는 임금을 충분히 못 주니까 그걸 예. 지자체가 조금 보존해 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도 좋고 지자체도 네. 좋고 학생들도 좋고 그래서 이거를 전라북도라든가 다른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걸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그렇게 해야지만 전라북도에 학생들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 지자체, 기업 이렇게 원팀으로 전라북도 인재는 전라북도에 남기자. 네.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최종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산업이 잘 돼서 지자체가 굳이 지원하지 않더라도 네네. 예, 그 산업 현장에서 충분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것까지가 정말 숙제이긴 그렇죠. 하지만 그건 또 또 정치인과 또 지자체의 또 몫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 인재를 발굴하는 교육의 현장에서의 몫은 그런다 하더라면 지역에 특화된 교육을 하는 것도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전주에서는 또는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인재상이 지역에 특화된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큰 산업이 2차 전지 산업도 있고요. 예. 미래 수송기기. 그러니까 네. 모빌리티 네네. 쪽. 그쪽 네.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부분, 친환경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농생명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다 입학을 받아서 예. 2학년 때에는 진출시키는 분야별로 인재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에 사람이 100명이 필요하다. 그럼 학생 100명을 모아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100명을 교육시켜서 그쪽으로 취업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미래 수송 쪽에 인재가 50명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 그 50명에 맞는 교육과정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1년 교육을 해서 그 학생들을 미래 수송 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굉장히 유연한데요, 말씀 예. 들어보니까. 그래서 네. 학과를 유지하는 이유는 자격증 때문에 학과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학과는 유지하되 배출하는 출구는 지역 또는 그 특화 단지마다 다르게 네. 그렇게 배출시켜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지금 공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취업 후에도 그리고 졸업 후에도 더욱더 단단한 지역의 인재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졸업 후에도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추수지도라는 제도가 아예 있습니다. 예. 추수지도는 뭐냐면 취업한 학생들을 방학 때 교수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요? 예. 네. 그 기업체를 찾아가서 우리 학생이 잘하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회사에서 만족도는 어떤지, 어허. 그리고 우리가 학생을 어느 부분에 더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진짜 철저하네요. 예. 네. 그래서 교수들이 들어오면 요 세 가지를 저희 교육에 다시 반영을 해서 다음 학생들이 취업할 때는 요 부분이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오. 그래서 저희가 해봤더니 학생이 인성교육을 자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4학기에 걸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그렇군요. 만들어서 네. 저희가 쉽게 여행 시리즈라 그러는데 나를 찾는 여행, 그다음에 그 전공을 교육하는 여행,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여행, 그다음에 졸업하면서 취업하면서 뒤돌아보는 여행 이렇게 여행 시리즈를 인성교육에 접목시켜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죠. 인성교육 하기가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예. 네, 그것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예. 규격화 시켜서 만들어놨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이 시대에 그래도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나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총장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떠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는 게 폭풍우 속에 배를 타고 나가는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풍에 잠겨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항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풍우 속에 빨리 적응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때까지 지금까지 있게 해준 부모님에게 감사하듯이 네네네. 기성세대가 우리의 산업을 이때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성세대에 빨리 적응하는 게 좋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격려를 하고 싶고요. 예. 내 주장보다는 선배들의 주장을 좀 더 받아들이는 좀 넓은 마음 그런 것들만 가진다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학교라든가 교수 또는 지자체 또는 선후배 부모님들이 언제든지 어려움을 인지하고 격려해 주면 저는 충분히 훌륭한 인재들로 자랄 거로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총장님의 비전이 담긴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비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대학이 전국에 저희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삼행시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운 어떻게 띄워드릴까요? 오늘 비행기로 좀 띄워주시죠. 비행기. 네네. 알겠습니다. 자, 비전을 가지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비행기처럼 날 수 있다. 네. 오. 그래서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이 네. 이 비행기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총장님하고 말씀을 듣는 내내 제가 또 이렇게 뭐랄까, 더 용기가 생기고 아유, 더 힘을 많이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에너지로 또 우리 학생들을 또 그리고 청년들에게 정말 지역에 맞는 인재, 그 지역에서 정말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판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